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수성가 대표 김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원서 접수할 때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서류 제출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이 있으신 분도 많은데,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 확인해 주세요. 모집 요강을 기준해서 서류 제출에 대해서 제가 이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예전에 통상적으로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입학처, 즉 입학처 측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거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입학처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거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학원 선생으로서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입학처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입학처에서도 또 다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상한 부분이 있거나 조금 이제 입학처와 좀 다른 부분들은 이제 무조건 전화 걸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의 내용은 입학처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직접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입학 원서, 이거는 원서 접수에 입력해서 제출하면 되죠.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수학기간 기록표하고 해외 학교 사학 기록표, 관련 기록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해외 학교 관련해서 너 해외 학교 이름 뭐니? 거기서 몇 월 며칠까지 졸업했니? 아니면 세메스터니? 아니면 어떤 학기제 구분이 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 동일한 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다만 초, 중, 고가 구분이 되어야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소개서야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초, 중, 고 재학사실증명서, 그리고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인데,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 공증 받아야 되는 건 뭐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입니다. 이거는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틸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제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같은 경우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 없으면 안 되지만, 정말 없거나 피치모트 사정에서 뭔가 한 학기가 빠졌다 그러면은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당연히 월간 조기 졸업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복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이게 재학증명서 맞나요? 졸업증명서 맞나요? 라고 하는데, 재학이든 졸업이든 뭐든 전학을 왔으면 전출일, 졸업을 했으면 졸업일, 전입일, 입학일 이런 것들이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졸업 예정 증명서 그러면 어떨 때 졸업을 할 예정이에요, 어떨 때 입학을 했어요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재학증명서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재학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 재학하고 있어요 라고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가끔씩 재학증명서랑 졸업예정증명서랑 똑같이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해당되는 날짜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은 졸업예정증명서를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냥 다 내시면 돼요. 해당 날짜라는 게 뭐냐? 나는 2020년 2월 12일 날 졸업할 거예요 라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제가 이 부분도 물어봤는데, 쌤, 그 컬리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컬리지를 다니는 이런 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공증 안 끊어주시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연세대학교에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자, 초, 중, 고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 성적만 필요하고요.
컬리지에 대한 성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3 때 뭔가 이 정규 과정 형태로 해서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당연히 성적은 반영이 됩니다. 성적은 반영이 되지만 컬리지 부분은 고등학교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공증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프랑스에서 뭐 컬리지 했다. 근데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번역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고2, 고3 때 여러분들이 정규 과정으로 해서 고2 과정을 마치고 고3 과정을 컬리지로 해 이런 것들이 정규 과정으로 있어야지만 그 컬리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고3 끝나고 나서 나 컬리지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컬리지 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나는 어디 캐나다 몇 개 대학 붙었어요. 나는 대학교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 붙었어요. 그 하버드 대학 졸업증명서를 입학증명서 떼면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입학처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거를 내는 것은 본인 자유예요. 내는 것은 본인 자유이나 하지만 그것들을 뭔가 활동이나 성적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입학 시험에 대해서 뭐 AP, SAT 뭐 이런 성적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영을 할 수 있지만 뭐 졸업을 했다, 입학을 했다, 나 거기서 미국 뭐 하버드에서 뭐 학점이 얼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받으면 받긴 받지만 그렇게 굳이 반영을 하진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도 있고요. 지원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인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보통 주민등록 떼면 됩니다. 그래서 13자리 모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은 뗄 수 있지만 지원자 같은 경우는 뭐 영상관 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떼시면 됩니다. 자, 여권 4번이야 여권에 대해서 그냥 뭐 복사해서 항상 하시면 되죠. 학력 조회 동의서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스쿨 프로파일, 고등학교 프로파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거를 뭐 직접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학사 일정, 교육 과정, 그리고 성적 체계, 진학 현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스쿨 프로파일이 없다 그러시면은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표준학력 평가 자료 이거는 뭐 AP나 뭐 호이카오, 뭐 IB, SAT 이런 것들 제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코어 리포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스코어 리포팅 같은 경우는 각 대학교별로 어떻게 스코어 리포팅을 하는지 뭐 아이디 패스워드 적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각종 기타 서류인데 각종 기타 서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봐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연대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 뭐 몇 개 대학 합격했다, 하버드 예일 대학 합격했다 이거는 인정되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대 10개 항목까지 하면 되고, 자, 10개 항목의 순서를 어떻게 하냐? 뭐 물론 어학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학이나 수상경영이나 이런 것들 다 갖다 쓰시겠지만 주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최고 앞으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어다 그러면 영어 영문학과 뭐 영어 영문학과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뭔가 전공이나 활동들, 연구 활동들을 제일 앞에 배치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0개를 배치하면 되고 이 10개를 하나 이제 각각 묶어가지고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천서인데 추천서는 추천인이 밀봉해서 보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추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추천서는 전공과 관련된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해주시고 진학 담당부서 추천서는 카운셀러분이 해주시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밀봉 후 서명해 이제 제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일부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들과 주의사항들 확인했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쌤 제가 이 사유서를 쓸 때요 제가 12년 특례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여기 국가에 체류했어요 라고 하시는데, 자, 국가에 체류한 거는 국가의 체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부합하면은 굳이 사유서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일간 15일간 체류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건 방학 동안 체류한 거야. 뭔지 안 돼. 그러면 사유서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국가에 오래 체류를 한 경우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유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서에 대한 기준은 너무나 많이 학생들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어느 기준이다 그러면은 그 기준, 즉 대학교의 기준을 안 넘어서 서시는 거는 괜찮고, 뭔가 좀 걸리거나 아니면 조금 애매하네, 초과한 것 같네, 그러면은 무조건 사유서를 쓰시거나 아니면 대학교에 물어보시고 사유서를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사유서만 쓰시면은 뭐 질병에 의한 거다, 뭔가 가족 보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별다른 이상 없이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서류 제출에 대해서 팁을 제가 드렸고요. 어쨌든 여러분 서류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